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장 건강의 대표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을 같이 공부할 정혜선입니다. 자, 장 건강의 가장 대표적인 저희 유산화의 제품이죠. 프로바이오틱. 현재 현대인들이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어요. 많이 먹죠. 그리고 치솟는 먹방의 인기와 함께 엄청난 과식과 폭식이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장질환이라든지 이런 소화기계 계통의 질환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5명 중 1명이 소화기계 계통을 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입으로 섭취를 하죠.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은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요. 그리고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있고요. 분해된 것들이 이제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적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소화기계 계통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우리는 소화기계 계통 질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계통의 대표적인 이제 장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설사라든지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더부룩함, 이렇게 우리의 장은 여기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좀 이렇게 터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설사나 변비가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설사나 변비를 질병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하루에 한 번을 화장실을 가야 적정한 건데 3일에 한 번 가면서도 이것이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변비나 설사 또한 장기간 가지고 있을 때는 큰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초기에 많이 잡아주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에 이제 소화기관에는 소장과 대장이 있죠. 그런데 이 소장에서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소화기관이고,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된 음식물을 흡수한다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대장은 수분을 빨아들여서 찌꺼기를 대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 소화와 흡수와 배설을 하는 것이 우리는 소장과 대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의 역할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인체의 면역 세포 70%, 80%가 장 점막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면 우리 면역력 또한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장 트러블러들은 면역력이 본인 스스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 건강에, 장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 면역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면역 기관을 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면역 건강이 좌우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막 너무 많이 요새 마이크로바이옴 선전에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의 인기가 막 늘고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미생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은 여러 개의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400에서 한 500종류의 그런 종류의 미생물이 100조 개가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100조 개의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유익균 여기 보시면 85%, 유해균 15%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몸속 장내 밸런스가 8대2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 비율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비율이 깨졌을 때 우리는 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익균이 이제 8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해균은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로 섭취를 따로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장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역할을 하는 장내 세균을 의미해요. 프로는 유익한을 뜻하고요. 바이오틱은 미생물을 뜻해요.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앞서 이제 장이 소화 배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소화 배설에 도움을 주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이고요. 다음은 면역기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점막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병원균의 정착을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해균이 내 장 속 안에 정착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유산화의 특별한,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이 이런 면역력이라든지 뭐 배설, 소화, 흡수 이런 것만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억제 개선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만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유해균 억제를 통해서 비만 체질을 개선해 준다고 해요. TV에서 많이 나오죠. 뚱보균, 뭐 날씬균 뭐 이런 거. 그래서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에 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 포에 투입균수 100억 마리 투입을 했다고 해서 그 100억 마리가 장까지 살아서 100억 마리가 딱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균수를 잘 보셔야 돼요. 보장균수가 얼마만큼의 마리수가 내 장까지 살아서 가는지 그 보장균수를 보셔야지, 투입균수 적어놨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내 장까지 살아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앞에 써져 있는 그런 개수가 정확한 내 보장균수는 아니다. 유통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장 개수를 보셔야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1억에서 100억 마리를 넣으면 이 앞에 표지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대 식약처에 고시할 수 있는 함량이 100억 마리예요. 유산화는 최대 고시 함량인 100억 마리가 보장균수로 들어가져 있다. 그리고 엄선된 균주에 과학적으로 배합했어요. 정말 좋은 균주, BB12 균주 50억 마리, LGG 균주 50억 마리, 이렇게 50대 50의 균주로 정확한 과학적으로 배합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 또 유산균, 150년 전통의 유산균 종주국인 크리스찬 한센사,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사의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어요. BB12균은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라스 락티스라는 유산균주인데 대장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대장에서 활동을 해요. 위산과 담즙산에도 파괴가 되지 않아서 살아서 장까지 갈 수 있고요.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설사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줘요. 그러면 항생제를 먹고 나면 꼭 아니나 다를까 장염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유산균 한 포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이면 바로 설사가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장염 걸렸을 때 꼭 유산균을 하루 3포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성 장내 미생물을 감소시켜주고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염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G균. 이 LGG균은 정말 유명한 균이죠.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연구 결과가 많은 그러한 균주예요. 이 아이는 소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위장이나 소장. 그래서 장에 유해균 침입 시 방어작용을 하고 있고요. 장내에서 유해균은 성장을 억제해서 유해균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소화기관과 위장에서 생존을 해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세균 감염을 방어해주고요. 대장균 및 포도상균 등 유해균에 대한 항균 능력, 장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유아의 호흡기 질환 위험 감소도 해주고요. 설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알레르기를 완화시켜주고 피부염이나 여드름, 유아 아토피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소장 및 여성의 질병에 생존하며 여성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질건강 유산균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TV에서 선전도 하고 있고. 그런데 따로 질건강 유산균을 섭취하지 않아도 유산화 프로바이오틱 하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질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에게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능력도 있고 장내 궤양의 치료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죠. 이 프로바이오틱 LGG 균주 그리고 BB12 균주가 이처럼 유산 균주는 정말 많은 유산 균주가 있는데 이렇게 딱 대장과 소장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 정말 중요해요. 그냥 대장에서만 활동하는 유산균이 있고요. 소장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소비자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프로바이오틱 도 먹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먹고 그러면 가격이 정말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엔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치커리 뿌리에 포함된 이눌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요.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냉장 보관이 아니더라도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어떠한 유산균은 냉장 보관을 꼭 해야 된대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실온에 나와 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유산균주들이 살아있지 못하고 사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염려도 필요합니다. 꼭 고가여서 좋다, 냉장 보관이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해균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보장균 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우리는 보장하고 있죠. 몇 마리 안 넣어놓고 1억 마리부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마리 넣어져 있는 프로바이오틱 선택하는 것보다 100억 마리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좋은 유산균의 종류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지 되게 효과가 미미한 그런 유산균주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BB12나 LGG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유산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커리 뿌리의 추출물인 이눌린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거의 식이섬유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사람들이 섭취를 하는지 현대인들의 이렇게 장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시는 분들,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탄산음료 섭취로 장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그리고 앉아서 생활 많이 하시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 그런 분들은 프로바이오틱 섭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걱정되신다,
뭐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 이런 분들 그런 게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도 프로바이오틱을 섭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이렇게 LGG 유산균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급 찍어가지고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이 다이어트 정체기 극복법에 대해서 LGG 유산균을 섭취를 하면 이렇게 유해균인 뚱보균은 감소시키고 유해균인 날씬균은 이렇게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G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다이어터들이 어떠한 변화를 오는지 지방량이 10% 이상이 감소했고요. 간의 중성지방 수치가 약 50%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LGG 유산균 섭취와 다이어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000여 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가지고 있고요. LGG 유산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유산균주가 LGG 유산균이래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유산균계의 트렌드 세터래요. LGG 유산균이. 기술력이 집약된 제3세대 유산균, 아주 굉장히 좋은 LGG균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얘기하는데 정말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LGG 유산균과 BB12 유산균을 같이 섭취를 했었을 시 상부 호흡기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방어에 도움이 된대요. 앞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쭉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면역력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유산화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유산균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먹어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이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효과도 좋고 아시죠? 그런데 소비자분들께 전달을 할 때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 있는 거 있죠. 포스가 굉장히 작아서 어떤 분들은 샘플이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포스가 14포예요. 가격은 3만 원대. 가격대만 봤었을 때는 크게 비싸진 않는데 포스하고 대비를 했었을 때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봐요. 유산균을 먹일 때 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유산균을 먹이냐. 그러면 그저 그냥 당분 맛있는 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거나 본인이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품들은 심리적 안도감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유산균수와 유산균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을 바에는 내가 돈 뭐 10,000원 아끼자고 그런 것들을 섭취를 했었을 때 효과를 정말 미비하게 가져올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심리적 안정감만 있을 정도의 그러한 유산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게 내가 1,000원을 쓰던 2,000원을 쓰던 10,000원을 쓰던 똑똑하게 내 소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은 아주 힘이 세고 능력이 탁월한 대장이라고 보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유산균은 힘도 약하고 아주 효과가 미비하고 그런 쫄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고객님은 대장, 아주 힘이 세고 능력이 좋은 대장균을 먹겠냐 아니면 비실비실한 쫄병균을 먹겠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떤 것을 드시겠냐. 그런데 솔직히 가격에 차이가 난다라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나는 거지만 그러한 쫄병균 10포 먹는 것과 우리 대장 아주 똑똑하고 효과가 좋은 유산화 대장을 먹는 건 한 포 먹는 거랑 사실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봤을 때 마리수로 따졌을 때는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이 더 훨씬 더 저렴해요. 이런 것들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가격면도 예쁘게 포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유산균을 먹을 때 차가운 물에 먹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먹는 게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찬물 많이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너무 똑똑하게 똑순이같이 설명을 다 해주셔서 제가 뭐 덧붙일 게 사실 없네요. 양은 적지만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사날 프로바이오틱 정말 필수 아이템이고요. 또 요즘 장염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 아이들부터 꼭꼭 잘 챙겨 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내일 아니구나. 주말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